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해사실 확인조사 다음인 저가후착과수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저가후착과수는 평가사들이 모두 다 하는 조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조사예요. 이거는 시험에 합격하면 처음으로 나가는 조사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조사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다시 앞부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해사실 조사 했고 지금 적과 후로 넘어왔어요. 지금 여기죠.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아래로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피해사실 확인조사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에 적가후로 다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또 훑어볼게요. 여기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전체. 아마 거의 사과를 가실 거예요. 사과가 제일 많이 가는 품목이고, 배랑 감들은 조금 경험하기 힘드실 거예요. 요거는 거의 법인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라 함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함. 그래서 조사 시 사고 발생 확인의 경우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 가입자에게 알린다, 이렇게 나와있죠. 보통 5월 말 5월 말 6초 되면은 끝납니다. 적과가 끝나요. 그러면은 조사에 투입되는 시기는 6월 20일에서 25일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협회에서는 한 7월 초 정도에 투입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안으로 일을 하고, 그 법인에서는 이때부터 보통 7말 8초까지 하거나, 좀 팀장급은 거의 9월 초까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요 7만 8초 정도의 저가가 거의 끝나거든요, 조사가.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른 짜잘한 일들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는 이렇게 있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 확인.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종은 부사, 아리수 이런 식이고, 가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또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재배 방식은 밀식, 반밀식, 소식, 일반.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축 재배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다 했죠. 이렇게 울타리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해라. 나무조사가 그렇고, 그래서 고사 주수, 미보상, 수확불능 확인하고, 요거는 다 통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런 게 5점짜리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 미보상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다. 근데 실제 결과 주수 이런 것도 나오기 좋죠. 그리고 수학불능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요런데 빈칸 채우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요런데 이렇게 채우기 할 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좋죠.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제 기억엔 한 30년 된 나무? 32년생인가? 아마 더 됐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과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게 거의 아마 1000개는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래에 솎아낸 것도 엄청 많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거를 다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본을 달아요. 여기 보시면 리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소속 쓰고 이름 쓰고 개수 쓰고 하면은 적가후착과수 이렇게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 나무를 세는 거예요. 근데 농장을 가면,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줄 맞춰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기계가 다녀요. 농약도 치고 풀도 베고 그러죠. 근데 표본을 이렇게 잡잖아요. 표본, 이게 표본이라고 하면 여기에 요 하나 나무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조사용 리본이라고 저 위에 이름이 나와 있었었고, 이렇게 보이시죠? 좀 자세히 볼까요? 이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있습니다. 여기다가 날짜 쓰고 이름 쓰고 표본 주수 몇 번인지 쓰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달려있는지 쓰고. 이제 이런 거 세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뭐 하루 종일 세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세야 돼요. 저거. 그래서 저런 거 걸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산정은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빼고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 이것도 쉬운 말이죠.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인데 미보상이 또 10주고 고사한 게 10주고 수학 불능이 10주면 여기서 100에서 30을 빼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70이더라. 보통 근데 요거는 거의 없어요. 고사 주수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수불이나 미보상 주수는 판단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수불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뭐 나무가 이렇게 원래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진짜 불면은 이게 한 약 45도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한 반은 박혀 있고 반은 나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올해는 수확불능이라고 쳐주고 이거를 다시 세우면은 내년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다시 뿌리가 또 활착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수확불능을 해서 여기다가 라카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고사 주스는 그 파란색 라카를 보통 하고 수확불능 주스에는 노란색 라카치를 해줘요. 그래서 노란색은 작년에 수확불능 처리를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별표 1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과수원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이 별표 1도 원래 이론서에는 멀리 있지만 이것도 가져왔었죠. 뒤로 좀 보시면 계산식 있는데 바로 앞에 별표 1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별표 1 표본 주수 표, 그래서 사과 여기 이렇게 있죠. 적과전. 그래서 50주 미만은 5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이 가는 것들이 한 요 정도나 뭐 요 정도도 꽤 많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이제 1000주 이상 걸리면 아주 이거 숫자 세다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요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가 아까 저기 표에서 별표 표에서 10개였어요. 근데 전체 표본 주수가 또 몇 개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의 합 이게 있죠. 그래서 여기 예시도 나와 있더라고요. 산정 예시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이걸 같이 볼게요.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글씨만 봐선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걸 아래를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가 100인데 조사 대상 주수가 100이더라.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는 3개다.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 산정식은 이거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12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2 일단 자 550이죠.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550이에요. 근데 조사 대상 주수 550, 전체 표본 주수 12주에 대한 적정 표본 주수 산출 예시 550인데 왜 12주고 여기 적정 표본 주수는 또 왜 15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아까 그 별표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별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까 550이었죠. 550 그럼 요 사이거든요. 지금 요 사이죠. 표본 주수 12 500주 예를 들어 660이면 어디죠? 여기겠죠? 13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아까 위로 가면 품종이 재배 방식이 수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배 방식이랑 품종까지는 똑같은데 수령이 다르죠. 지금 여기는 품종이 달라요. 뭐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 주수도 다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이 품종과 재배 방식과 수령에 맞게끔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정하냐,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주수죠. 거기에 적정 표본 12주 별표 1에 있는 표본 곱하기 전체 주수분의 그 품종 혹은 재배 방식 그 수령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2.1 몇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무조건 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아니죠?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이 수령을 가끔씩 화나는 게 3년, 4년, 뭐 5년, 6년 이렇게 나눠놓은 데가 있어요. 밭을.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한 12개까지 봤어요. 12개.
이렇게 해서 10년 뭐 12년 좀 오래된 나무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갱신을 했는데 조금씩 갱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한 20주 뭐 한 40주 이래요. 50주 이게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표본이 2개 여기 뭐 3개 뭐 4개 뭐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비슷한 품종이면은 표본이 뭐 한 10개도 안 되는 거 이게 20개까지도 막 늘어나요. 이게 정말 이거 표본 20개 하면은 진짜 뭐 요거 세는 거 얼마 안 걸리는데 이 표본 다는 게 문제예요. 3년생 4년생 이거 5년생 구분해서 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밭은 서로 좀 이런 밭 다녀왔다고 약간 좀 그 경험담을 풀기 좋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주 요것도 마찬가지로 550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서 이 스가루의 20년생이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니까 이거를 곱해서 요걸 나눈 값을 12에 곱하면 요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 거더라. 이것도 4점 몇이에요. 이렇게 해서 5더라.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5주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같은 거 다 같은 품종, 다 같은 재배 방식, 다 같은 수령이면 12주였을 적정 표본 주수가 저렇게 다르니까 15주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표본주 선정 및 리본 부착. 그래서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여 뭐 조사용 리본을 부착, 조사 내용과 조사자를 기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런 걸 보면은 이 글씨 백날 보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꼭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본주 선정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했고 여기는 뭐 나무가 55개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55주에서 3개에서 했더라. 그리고 조사 및 현지조사서, 이것도 현지조사서도 몇 번 얘기했죠. 이렇게 종이 여기다가 종이가 한 5장에서 한 8장 돼요. 그러면 이 앞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쭉쭉쭉 계약자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착과서를 몇 개 조사했는지 쓰는 겁니다. 뭐 100개 여기 쓰고 또 200개 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기면 마지막 장에 계약자 서명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서명만 받고 집에 가서 이거를 싹 다시 정리합니다. 그게 현지조사서 이런 식인 거고, 이렇게 리본에 조사 내용을 기재해라. 리본도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볼까요? 이거 리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여기다 개수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수를 이렇게 요 개수를 종이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1, 2, 3번지다. 무슨 어디 지역에 1, 2, 3번지인데 여기에 1번 표본주는 뭐 30개더라. 이렇게 뭐 2번은 뭐 50개더라. 이거 싹 정리해서 아까 여기 나왔던 이 현지 조사서라는 거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리본에 내용했던 거에 조사 내용을 이렇게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하고 저걸 기준으로 나중에 피해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가구 착과서에서 50개 달려있던 게 나중에 태풍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는 50개 달려 있었는데 뭐 지금 36개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착과수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앞에 거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주 합계 분의 착과수 합계 곱하기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요것도 그냥 없다고 보시고 여기도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주가 10주인데 착과수가 1000개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당 100개가 나오죠. 주당 100개, 1주당 100개. 그죠? 그래서 조사대상 주수는 100주더라. 뭐 당연히 표본이 이런 크면 훨씬 높겠죠. 뭐 한 1000주라고 볼게요. 그럼 1000주.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0주 곱하기 100개. 그러면 과수원의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착과수. 요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글씨가 많으면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엔 요 핵심만 아시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다 이름을 나눠 놓은 거는, 요런 식으로 다 나눠 놓은 거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 앞에서 이렇게 나눠지면 이 적정 표본 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끔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계산하고 이게 다르면 요렇게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른 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이거를 합쳐라. 그래서 합쳐서 몇 개의 총 적과후 착과수가 나오냐,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 이 얘기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저 그냥 뭔가 많은 내용들이 그냥 요 합계를 과수원별 저가후 착가수로 함,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어렵지 않죠,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안 되면은 이거를 좀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이거를 문제를 한번 좀 예시를 이거 좀 한번 보세요. 산정 예시를 보시면 계속 반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은 별표 2를 참고해라. 보상하는 손의 이해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 비율을 조사한다. 이것도 아까 나와 있었죠, 아래. 여기다가 또 붙여 넣어놨어요. 이거 찾기 귀찮으니까 제가 붙여 넣어놨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적용포 나와 있고, 이 미분상 비율은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긴 좋기 때문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워서 나오기 좋죠, 뭔가.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뭐 또 나오기엔 너무 쉬워서 애매한데 그냥 쉽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제초 병충해 이거고,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 그러고 해당 없음은 20% 미만이고, 미흡은 20% 이상 40% 미만이고, 불량은 40% 이상 60% 미만이고, 매우 불량은 60% 이상이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병충해도 퍼센테이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기타 관련된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약간 다른 게 해당 없음은 뭐 피해 없는 것, 뭐 여기는 미흡은 10% 미만, 위사유로 인해 20% 미만은 불량, 그리고 위사유로 인해 20% 이상은 매우 불량. 그래서 요거는 감자, 고추 품목이 이렇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저가후 착가수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낙과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쭉 가볼게요. 일단 낙과 피해 조사를 한번 보시면 다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번 첫 페이지로 와 보면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저가후의 수확기 종료까지고, 보상하는 재해, 그리고 낙과 피해,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요거는 좀 사고 접수 지체 없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과수원이 있으면 여기 막 사과가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치워줘야 돼요. 왜냐면 기계가 다니면서 이걸 다 밟아요. 그러고 농약을 수확기에는 거의 3, 4일에 한 번씩 칩니다. 그래서 낙과가 막 됐는데 이걸 빨리 조사를 해줘야 사람들이 보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걸 치우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진짜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내용은 여기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 과실수 조사하고, 낙과 피해 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고,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그리고 낙과 피해는 이렇게 단감 떫은 감은 낙엽률 조사도 하더라. 낙엽 피해 정도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는 뭐죠? 자조와. 쭉 내리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적과 종료 이후 낙과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대상재해는 퇴강 후 집하지죠. 왠지 아시죠? 이것도 적종 이후니까, 그죠? 사고 접수 직후.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거자료 확보, 이거는 사진 찍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나무수 조사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길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 그래서 이 재해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그래서 무피해 나무는 요러한 수많은 나무들을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요거 말 그대로죠. 피해 안 받은 나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아래도 무피해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1주 이상 선정. 그래서 또 무피해 나무 1주당 착과수를 계산.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죠. 이번에 조사한 게 큰 차이가 없으면 전에 착과수 값으로 대체해라. 이런 게 이제 낙과 사진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를 다 사과를 밟고 가면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 쓰러진 것도 보이시죠? 요런 거는 이제 고사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낙과. 이것들을 다 세요. 보통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봐도 병 걸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있어요. 병 걸린 것들이. 탄저병 걸린 것들은 따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냥 놔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다 돌려서 하나하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탄저병 걸린 것들은 다 빼고 일단 세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낙과 개수를 세주고 이제 피해를 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침수나무, 뭐 침수 착과수 조사, 일부 침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거예요.
재해가 있을 때. 그래서 일부 침수나무 일주 침수 착과수를 계산, 이렇게 또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는 낙과수 조사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오죠. 여기를 보면 실제로 하는 조사는 거의 이런 거예요. 전수조사 원칙이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수조사 거의 다 하고, 이게 사실 표본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뭐 나무의 이 수감 면적을 기준으로 요 아래 있는 것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수원이 이렇게 항상 평평한 게 아니고 거의 산등성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여기 떨어져서 당연히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긴 한데, 떨어져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희한한 게 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데는 또 피해가 많을 때가 있고 아래는 거의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본을 거의 안 합니다. 일단 얘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표본은 거의 안 하고 전수조사. 그래서 전수조사는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 이것도 아까 적착에서 보여드렸던 개수기로 그냥 무조건 세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셉니다 이거. 그냥 걸어다니면서 무조건 세고, 이건 근데 쉬워요. 그냥 세는 거기 때문에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뭐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하지만 100개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으로 조사 가능. 이게 피해 인정 개수가 뭐 80%,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죠. 요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끝에 봤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낙과는 이게 조금 다른 게 저렇게 항상 하진 않아요. 왜냐, 낙과는 태풍이 한번 어느 곳에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과수원이. 그러면은 평가사들이 가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로 피해를 다 줘요.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피해다. 근데 이것도 수확 시기냐 수확 시기가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요. 수확 시기가 아니면은 어차피 아직 어린 과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과일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아직 덜 익었죠. 이런 것들은 그냥 100% 피해로 다 봐줍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피해 인정 개수, 이거를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다. 잘 나온다기보단 이 시험에서 내기가 좋은 문제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표본은 요거는 좀 시험에도 나오기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보고, 뭐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요거도 내용이 똑같죠. 조사주 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나무를 선정해라. 요것도 적착이랑 똑같죠. 이거 표본 선정하는 건 적착 조사 이거랑 똑같고, 그래서 수감 면적 내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나무 수대로 곱해주는 거죠. 나무 수. 그러고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해라.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다. 이런 식인 거고, 이것도 뭐 낙과 피해 구성률 아까 위에 있었던 거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 피해가 뭐 100개고 80%가 50개고 50%형이 10개더라. 그럼 이것도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과즙으로 쓰는 거고, 이거는 반값만 받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예 버려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100 곱하기 1, 50 곱하기 0.8, 0.5 해서 여기는 100 더하기 40 더하기 5개 해서 145더라. 그러고 100, 여기는 50, 여기는 10개, 정상이 예를 들어 1000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1160개더라. 그럼 1160분의 145, 이렇게 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12.5% 나오겠네요. 아까 그 식대로 하면 12.5%.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조건 나오고 조건 나오고 조건 나오고, 그리고 정상이 몇 개인지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식만 알면은 되게 풀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산정 예시가 다 나와 있죠. 자, 같이 볼게요. 산정 예시라 나와 있고, 과실피해 구성 비율, 품종 구분 품종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 정상, 요렇게
나와있죠. 피해 구성 비율은 43%더라. 그래서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줬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제시가 되거나, 예를 들어 여기를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 연관되는 문제들이 나와있겠죠. 뭐 이 피해 구성 비율이 이런데 뭐 보험금을 산정해라 이런 식으로 15점짜리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단감으로 넘어와서 낙엽률 조사는 이렇더라. 그래서 우박 일소 피해는 제외더라. 요것도 표본주수표에 따라 표본주수, 아까 이것도 있었죠, 별표 그거 보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고, 여기 내용도 지금 위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나온 거 보시면 무작위로 정하여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을 기재하고 낙엽률을 산정해라.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센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낙엽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잎이 달려 있고 착엽이 있고 낙엽. 그래서 여기는 원래 낙엽이 있던, 여긴 잎이 있던 곳인데 떨어진 거고, 이거는 착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세면 요거는 6개였는데 지금은 착엽은 3개고 낙엽은 3개고 요렇게 된다, 요런 거죠. 그래서 낙엽률을 산정해라, 요런 건데, 낙엽률은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드렸지만 이게 50%라고 바로 되면은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계산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낙엽률을 또 구하고 이 낙엽률에 따라서 인정피해율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낙엽률이 50%라 하면은 낙엽이 50%가 된 건데, 여기서 이런 계산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떫은 감도 0.9662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703. 그래서 이거는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그래서 경과된 일수가 100일이라고 하면은 뭐 0.14가 되는 건데 한 14%죠. 요렇게 해서 이거를 빼주는 겁니다. 이 낙엽률 계산식에서 여기서 또 50% 빼주면은 뭐 0.5 몇이 되죠. 여기서 14%를 빼주더라. 그러면은 뭐 피해 인정률은 30 몇 퍼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은 떫은 감은 이 뒤에 이 빼주는 값 있죠. 다시 이걸 지우고 볼게요. 이 빼주는 값, 이게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거고, 떫은 감은, 단감은 고정이 돼 있지 않고 경과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곱하기 경과일수가 50일이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죠. 0.07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50일 정도 됐을 때 요 값이랑 좀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걸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1일당 요만큼의 값을 인정피해율에서 빼주겠다. 근데 떫은 감은 경과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요만큼을 빼주겠다. 이걸 아시면 되죠. 그리고 요 값이랑 요 값은 외워주셔야 되고, 낙엽률은 낙엽률 구하는 식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를 보면 가지별 낙엽 판단, 예시, 가지별 낙엽수, 착엽수 산출 방법. 여기 숫자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낙엽률이 지금 50%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12개의 잎이 있었는데 현재는 착엽이 6개고 낙엽이 6개더라. 그리고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착엽으로 보는 경우는 잎이 찢겨진 자리는 착엽으로 보고, 잎이 꺾인 거 50% 미만에서 꺾인 경우 착엽으로 보고, 잎이 50% 미만에서 잘린 경우는 착엽이고, 약간 찢겨진 곳이 50% 미만이면 착엽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잎이 이렇게 있으면 한 30%가 피해를 입으면 요거는 착엽, 70%가 피해를 입으면 이거는 낙엽, 이렇게 봐주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엽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갔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쭉 제일 밑에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낙엽 피해 조사 식이 있어요.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냥 단감은 요렇게고 떫은 감은 요렇게고,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이고, 그리고 낙엽률은 이렇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식이 다 똑같지만 이게 50개라고 하면 여기도 50개. 그래서 착엽수 50개, 낙엽수 50개 나누면 이렇게 해서 50%더라.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엽률에다가 50%를 넣어주면 값이 계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 끝나고 한번 그냥 쓱 둘러보세요. 지금 피해 구성 조사도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고, 그리고 착과 및 낙과 피해 조사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육아 타박률도 피해 사실 조사에서 했었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러고 여기 공통 이 부분도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했었는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도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낙엽손해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정 피해율이랑 뭐 맥스A가 있더라. 근데 맥스A는 차 사고 전 기조사된 차가 피해 구성률 또는 인정 피해율 중 최대값을 말한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글씨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가 피해와 여기 낙가 피해죠. 낙가 피해와 저가 후 저가수 이걸 한번 같이 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문제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고 다음 영상에 강의를 더해가지고 찍어 올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